자, 원자 세계를 기술하는 것이 이제 파동적으로, 그래서 이 전자는 파동적으로 기술하는 게 이제 파동 방정식인데, 이게 이제 슈로딩거 파동 방정식인데, 이걸 알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모양 자체가 대략 보면은, 사실 운동 에너지 플러스 이제 예를 들어 포텐셜, 이게 에너지인데, 이게 합쳐 에너지인데, 에너지의 어떤 오퍼레이터, 그래서 연산자가 되는데, 여기다가 어떤 파동 함수가 결국 그 에너지고, 에너지 값이고 파동 함수, 이런 형태거든.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운동 에너지가 EM분의 H 바 제곱에다가 이러한 미분 나프라션 있고, 플러스 파이 차이가 있으니까 포텐셜 파이가 2파이. 자, 이렇게인데, 이 포텐셜 자체가, 그러니까 전자하고 해가지고 포텐셜이 R분의 E 제곱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R에 대한 함수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이 구면좌표로 표시하면은, 구면좌표 하는 것은, 어떤 위치, P 같으면, 이걸 어떤 거리, 원점에서부터 거리고, 그 다음에 각도 세타, 파이. 이러면 이제 이 R하고 세타하고 파이. 우리 직교좌표에서는 이게 이제 X, Y, Z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구면좌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미분이니까, 미분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R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세타에 가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파이에 가게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풀면은, 슈로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양자수가 나오는데, 퀀텀 넘버가 나오는데, 그 퀀텀 넘버들이 알다시피 조양자수, 그 다음에 궤도양자수, 자기양자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존운동이니까 공존운동이고, 자전운동이 하게 되는 또 이 스핀 양자수인 거거든요. 스핀 업, 다운 이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양자수라 하는 것은 에너지 자체가 이 불연속적이니까 불연속적 점을 나타내고, 그래서 N이 만족되는 것이 1에서부터 1, 2,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궤도 반경이니까, 조양자수 하는 것은 궤도 반경, 전자가, 핵이 있으면 전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반경이 R1이고 R2이 되는데, 전자가 닮으면 R이 무한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L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세타하고 가게 되는데, 이건 R에 가게 되는 거, 이게 세타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타 각도가 결국 이제 궤도의 방향성인데, 궤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0에서부터 1, 2 해가지고, n-1까지. 자, 그래서 이 궤도 양자수는 주양자수에 의해서 어떤, 제한된 값을 구하죠. 전부 다 이 방정식을 풀면 다 나오는 거거든. 방정식을 풀면 이제, 이 R이 갈 수 있는 값은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세타에 가게 되는 어떤 식이 나오는데, 그 식을 풀면 이제,
이 L 값이 결국 이러한 값만 가능하다. 연속적이 아니라, 이거 연속적이 아니고 연속적이 아니잖아, 지금. 불연속적이잖아. 1, 2, 3 이러니까, 이거로. 그 다음에, 이 자기항자수가 있네. 자기항자수는 자기장 속에서 이제 전자가 어떤, 정해진 값을 가지느냐. 그래서 원자 내에서는 전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항상 자기항자수 값이 가지는데, 마이너스 L이고, 마이너스 L 플러스 1, 제가 0에도, 그 다음에 쭉 나와가지고, L-1에서 L까지. 그래서 2L 플러스 1까지가 존재하는. 그 다음에 MS는 뭐 2분의 1하고 또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슈링거 방정식에서 이 스피인 양자수는 안 나오는데, 요 세 가지가 R, 세타, 파이, 이걸 가까이 방해한다고 보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뭔가, 이 A 상태가, 이 원자 속의 A 상태가 이런 네 가지 양자수에서 결정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알다시피, N 1 같으면, 이제, 1 같으면 가장 안에 궤도, 2 같으면 더 바깥 궤도, 3 같으면 더 큰 궤도, 무한대 같으면 이제 전자가, 핵에서부터 이제 탈출해 이온화되는 상태고. 자, 그리고, 우리가 궤도 하는 거, 궤도, 화학에서 많이 했는데, 궤도 오비탈이잖아. 오비탈 하는 것이 결국 NX, 이거지. 그래서 이제 X는 이제 전자의 수고, 그 다음 L은, 주양자 수고, L은 변형한 수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예리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4개의 양자수,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을 가지느냐 따라가지고 다르는데,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이, 궤도 중에서 이제 가장 적은 것이 뭐 알다시피 1S잖아요. 1S, 그 다음에 2S고, 그 다음에 2P고, 그 다음에 3S고, 그 다음에 3P,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잖아. 그래서 전자를 갖다가 낮은 A 상태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채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탄소부터는, 탄소는 6개니까, 전자가 6개니까, 그래서 ES에 2개, 뭐 ES에 2개, EP에 뭐 2개,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찾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A 이꼴 1인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 방향성이 결과적으로, 세 가지가 존재하니까, 엠베릭하는 것이, 마이너스 1, 0, 1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X방향, Y방향, 그 다음에 G방향,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덤벨 모양의, 전화 분포를 가지고, 뭐 그런 걸 다, 화학에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A 이꼴 0 같으면 ML이 0이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고, 그 ES고, 그 ES는 더 크고, 그 다음 3S는 더 크고, 그 이건 1S 같으면 EP 같으면 3P 같으면 더 크고, 똑같고, 근데 4P 같으면 더 반경이 더 커지고, 그래서 A이 증가하면 반경이 점점 증가하는 거고, A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성의 시간이 있다는 거고, A이 2 같으면 D계에도 방향성이 5가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화학에서 쭉 했는데, 그 기본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저런 결론을 얻게 됐다,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121페이지의 핵 및 방사선을 한번 보고 하세요. 자, 핵 가능성은 그러니까 원자 가능성은 뭐 핵과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런 원자 구조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핵 안에는 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원자에 따라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물론 이제 원자 자체가 중성이니까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핵 안에 있는 전하량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량이 같지. 그래서 결국 핵 안에 있는 전기를 띤 그러한 것은 양성자고,
중성이 아직도 중성이니까. 그래서 양정사 수하고 종사 수가 같지 않을까요? 원소 자체는 중성이니까. 그런데 이 좁은 영역 안에 핵이 이제 좁은 영역 안에 이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숫자의 양성자 있고 중성이 중성자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간격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니까 엄청나게 좁은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 전자가 동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 모였는데, 그 사이는 좀 더 빈 공간인데, 그런 식으로 핵을 갖다가 한번 봤을 경우에, 사실 이게 양의 전화를 가지니까 서로 이제 반발을 할 건데, 어떻게 저 안에 이제 좁은 영역에 저런 핵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그 의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가와라는 사람이 옛날에 뭐 핵력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 핵력을 보면은 결국은 핵력의 모양이 뭐 이런 모양인데,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대략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양성자하고 양성자고, 그 다음 양성자하고 중성자, 이 사이에 뭐 대략 중성자하고 중성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인데, 얘가 그러니까 인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청력은 이 양성자의 크기니까 양성자가 두 개가 부딪히는 이제 청력이, 그래서 이쪽은 청력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핵 내에는 결국 이 양성자가 이제 핵의 범위를 15성 정도 미터가 되는데, 이걸 벗어나면은 결국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결국 가장 큰 게 이제 그렇지, 이 중에서 이게 중성자하고 양성자 사이에 핵력이 가장 크거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안정한 핵, 예리적으로 안정핵이 뭐냐? 안정핵을 갖다가 뭐 예리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중성자하고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핵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성자 양성자 개수를 갖다가 뭐 G할까? 이 양성자 개수를 G하고, 그 중성자 개수를 갖다가 N을 하면은,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 수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G하고 N이 같은 것이 결국 안정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건이 있는데, A가 한 40 정도, A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A 하는 것은 질량수인데, 그래서 이 질량수잖아. 그래서 핵은 결국 원자 자체는 핵하고 전자를 이루어지는데,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이 질량이 비슷한데, 중성자가 약간 그 질량이 크고, 전자는 양성 중성자의 한 2000분의 1 정도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원소의 질량하는 것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그 질량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 질량수 하는 것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자 숫자를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나타내는데, 그래서 NA적으로 가가지고 상호 인력 자체가 양성자,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결국 양성자 숫자와 중성자 숫자가 같은 게 이제 안정한 핵에 속하는데, 거기 이제 대략 그 질량수가 40 되니까, 그 반 정도 잡으면 이제 원자 번호가 20이지. 양성자 숫자가 원자 번호니까. 그래서 원자 번호 20 정도까지는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자 수가 같은 것이 안정한 핵에 속하는 거지. 그런데 양성자 숫자가 많아지면 자원은 반발력 때문에 그 안쪽에서 불안정하게 되니까, 결국 그 A가 40보다 큰 그런 쪽에서는 이 중성자가 양성자 숫자가 많아. 이게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안정한 핵의 조건을 갖다 대략 볼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안정한 핵이고, 그다음 또 하나 개념이 동위원소함이 있는데,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인데, 원소는 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다르다. 질량이 다른 원소를 갖다가 이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탄소 12하고 탄소 13 모두 다 그 원자력은 6인데, 그래서 또 같은 원소지. 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다르지. 이건 탄소는 이건 질량수가 12니까 양성자 6개니까 중성자 6개고, 탄소 13은 중성자가 7개지. 그래서 이건 중성자 6개인데 이건 중성자가 이제 7개니까 질량수가 우리의 질량이 다르지.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동위원소거든. 그래서 동위원소들이 뭐 14도 있는데, 이 동위원소들이 이제 일종의 불안정하니까, 핵 자체가 불안정한 핵이니까 이 불안정한 핵이 결국 이제 안정한 핵으로 가는데, 안정한 핵으로 가면서 외부로 에너지를 내놓는 기라. 그래서 그게 이제 입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 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거든. 방사선. 그래서 방사선 가는 것은 불안정한 핵이 안정한 핵으로 가면서 외부로 에너지를 내놓는데, 그게 이제 입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기 파일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안정한 핵 자체가 실제로 이제 중성자 수하고 양성자 수가 A가 40 정도 되는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정한 핵이고, 그다음 40보다 크면은 중성자가 큰 것이 양성보다 더 많은 것이 안정한 핵에 속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핵종들을 보면은 122페이지 있는데, 122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이것이 X축이 양성자의 숫자고 Y축이 중성자 숫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N = G, 그래서 중성자 숫자 양성자 같다는 얘기. 점으로 표시되는 것이 그 책에 점으로 표시되는 것이 이게 이제 안정한 핵들이라고, 자연에서 보는 안정한 핵들인데, 대략 20 정도, 20, 이도 20이지. 그래서 A가 20을 했죠. A가 40을 했죠. 40보다 적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자하고 비슷해. 똑같았죠. 그래서 이 A G 라인에 분표하고, 근데 이보다 큰 거는 이제 중성자가 많은 거, 이쪽에 분표하는 거죠. 이쪽에. 이런 식으로 분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안정한 핵이라. 안정한 핵들이 여기 이제 보고 공부하는데. 자, 그래서 저게 이제 안정한 핵인데, 우리가 방사선을 내는 원소는 뭐냐? 방사선 원소는 결국 이 안정한 핵에서 벗어난 지점에 있는 원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원소, 여기, 이쪽에 존재하는 원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존재하는 원소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존재하는 원소도 있고, 얘는 없어. 얘는 없고. 그래서 이 세 군데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얘는 이 중성자가 많잖아. 양성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에너지를 내놓는데, 뭐 어떻게 되나 보죠. 자, 얘는 이제, 이 중성자가 많잖아, 양성보다. 그래서 중성자가 많으니까 이 중성자를 양성자로 바꾸는 거지. 양성. 그래서 중성자를 양성자로 바꾸면 되는데, 이 중성자는, 이게 이제, 이 정기적으로 전화 0이고, 근데 양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야. 플러스 때문에 전화 보존축이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마이너스, 전자. 그럼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 차지고, 그 다음에 양성자는 플러스 차지니까 이제 전화 보존축 만족되고, 근데 에너지 입자가 안 나와. 이게 뉴트리노 그래가지고.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그래서 전자를 내놓죠, 전자를 내놓는데, 이 전자가 결국 이제 방사선인데, 결국 이제 이걸 우리가 옛날에는 이게 나오는 게 전자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그냥, 베타선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 우리 베타 마이너스.
자, 그래서 저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양성자가 많잖아. 양성과 중성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바뀌는데, 양성 자체가 많기 때문에 양성과 중성자가 바뀌어야 될까요? 중성자가 바뀌고. 그 다음에 전압 보존칙을 만족하려고 이게 플러스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입자, 반뉴토리노. 그래서, 중성 미자를 하는데, 중성 미자가 반중성 미자인데, 이거 또 양전자거든요, 양전자. 양전자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자하고 똑같은데, 단지 전하가, 이건 전자가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다. 그런 의미가 차이. 그래서 이거 우리가, 베타 플러스 붕괴라고 하거든. 이런 붕괴를. 이런 베타 붕괴, 이런 식으로, 이런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이 원자 번호가 78 이상 되는 거. 원자 번호가 78 이상 되는 그러한, 그런 원소의 경우에는, 이쪽 중성이 많을 경우에 이것은 뭐를 하면, 알파 붕괴. 알파 하는 것은 히륨 핵이라. 히륨 핵이니까. 그래서 히륨 핵이 핵을 내놓으면서 안전한 쪽으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베타 마이너스 붕괴. 베타 마이너스 붕괴하는 경우에 원소가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갖다가 X라고 하지. X 원소고, G하고 A라. 그래서 양수와 숫자고 이제 질량수인데, 이것이 베타 마이너스 붕괴하면 어떻게 돼? 베타 마이너스 붕괴하면은, 결국, 전자 나오니까, 전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중성자가 그렇게 양성자로 바뀌었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데,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니까, 결국 원자 번호가 한 개 증가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 숫자로 되니까, 그 양성은 하나 그러니까 플러스 되죠.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질량수는 똑같잖아. 이게 이거로 바뀌었으니까. 질량수는, 이 개수는 똑같으니까. A는 똑같고, 단지 이제, 이게 이제, Y, 다른 것을 바뀌어야지. 맞아? 그치? 그래서 중성자는 이것은 표시하는데, 중성자는 이렇게 하나 줄어들었지. n-1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중성자는 그렇게 n-1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A는 똑같고, 그래서 이 원소가 바뀌는 걸 할 수 있죠. 베타 플러스 붕괴를 보면은, 결국 이제 양전자가 나오는데, 결국 양성자가, 결국 이제 중성자가 바뀌니까, 중성자가 바뀌니까, 예를 들어 X에다가 GA 같으면은, 이게 이제, 이 질량, 원자 번호가 하나 줄어들었잖아요. 양성 안 없어졌기 때문에. 양성 안 없어졌지. 그래서 A는 똑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 무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알파 붕괴 같은 거. 알파 붕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히륨 핵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 원자, 이렇게 원자로 2가 줄어들잖아. 그래서 2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질량수는 4가 증가하지. 그래서 A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이거다 뭐라고, P. 자,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붕괴에서 이제, 이 원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핵의 붕괴에서 이제, 원소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한지.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붕괴는 결과적으로, 중성자, 양성자로 바뀌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원자 번호 한 개 증가하고, 물론, 질량수는 똑같고, 베타 플러스 붕괴에서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양성이 하나 줄어드니까, 원자번호 하나 줄어들고, 알파 붕괴에서는 이제, 히륨 핵이 달아나니까, 결국 이제, 원자번호가 둘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말고. 그래서, 질량수가 4 증가되죠. 4 감소되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서 결국 이제 전자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양전자가 나오고, 물론 이제 뉴트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티뉴트론이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붕괴를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G80, 87 이상은 전부 다 이제 방사능 원소인데, 방사능 원소에서 이제 쭉쭉쭉 나가면 나중에 좀 나무로, 체를 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방사능 기혈도 있고, 그런데, 할 필요 없지 싶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전자 단층 촬영. 그래서 펫 가요. 펫. 포지트론. 이거 포지트론은 양전자니까.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 토모그래픽 하는 것은 그냥, 이 단층을 갖다, 슬라이스인데, 슬라이스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로 이제 영상을 한다. 한 단면 영상을 한다. 그래서 단면 영상인데, 단면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포지트론을 이용하는데, 포지트론은 베타 플러스 분기하는 물질이거든. 베타 플러스 분기하는 물질이 양전자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 뇌가 있으면, 뇌라든지, 우리가 이 양전자 분기하는 물질을 갖다가, 일단 포도당 같은 데다가, 치환하면 되지. 원자 하나를 갖다가, 저런, 그러니까 베타 플러스 분기하는 물질, 양전자를 내는 물질이에요. 베타 플러스는. 양전자를 내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치환을 시켜가지고 그래요. 포도당이 나는데, 그래서 그걸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뇌라든지 흡수되는데, 근데, 암 조직하는 것 자체가 뭔가 계속적으로 증식하는 거잖아. 즉, 계속 증식하는 그런 것이 암 조직인데, 그래서 암 조직들이 이제 계속 증식하니까 이 포도당들을 많이 흡수를 하거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 종양이 있다 치면은, 종양에서는 이게 선택적으로 이 부분에 많이 흡수가 되거든. 우리가 인젝션 해주는 그 물질 이거 갖다가 그래서 방사능 물질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흡수되면은 이게 이제 양전자가 전자를 만나면은 이게 뭐냐면 2감마 이건 감마는 그렇게 감마선이지. 그래서 방사선인데 전자기파인데 파장이 아주 작은 전자기파인데. 그래서 감마선 내는 것은 실제로 이제 알파 분기, 베타 분기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이 핵이 흔들리니까, 핵에도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거 아니야? 핵에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핵 자체가, 다른 입자가 빠져나오고 이러면 흔들리니까, 그 말은 여기 있던 것이, 여기 상태로 가거든. 그래서 이게 또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게 빛이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감마선이야. 그래서 감마선은 전자기파인데, 그래서 이러한 이 전자하고 양전자가 두 개가 모이면은 결국 이제 어떤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되겠어.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 전자의 정지질량 좀 어릴지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식이 A = mc 제곱인데. 그래서 질량도 에너지다. 그런 뜻이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결국 mc 제곱의 에너지를 가진다. 그런 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 쓰는 원리 하나의 결론, 한 부분의 결론인데, 그래서 그래서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자의 에너지가 0.51 MeV거든. MeV고. A 맞나? M이고, M인지 킬로미터 모르겠다. 어쨌거나,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이제 질량은 똑같기 때문에, 이 하나 에너지 보존치하면 이것도 0.511 MeV가 돼야 되거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치가 만족되고, 그래서 이 감마선의 에너지가 전자의 정지 질량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운동량 보존치를 보면은, 운동량 보존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운동량이 이제 이 충돌해가지고 이제 없어질 그 순간에는 운동량이 0이거든. 그래서 좀 전자하고 양전자 멈춘 상태에서 이제
만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바로 전에 운동량이 0이거든. 0이니까 이 투 감마선이 두 개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감마선도 운동량이 0이어야 되거든. 0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 180도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운동량이 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에 이제 이 감마선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두면은 결과적으로 이걸 회전을 한번 시키면은 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에 의해서 하나의 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디서 이 감마선